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투자자이자 자본주의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워런 버핏. 그는 매년 수십조 원의 자산을 불려나가지만 정작 그가 회사로부터 받는 공식적인 연봉은 단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 4천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의 거대한 부에 비하면 너무나 미미한 금액이죠. 그렇다면 워런 버핏은 왜 월급에 연연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는 대체 어떤 방식으로 이 거대한 부를 축적하고 유지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부자들이 돈을 불리는 가장 은밀하고도 강력한 전략인 자본소득 시스템의 본질을 파헤쳐 볼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같은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도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부를 쌓을 수 있는 세계 최강의 ETF 포트폴리오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이어질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돈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뒤바꿀 것입니다. 워런 버핏이 월급을 받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에게 월급은 더 이상 부를 축적하는 효율적인 수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의 부는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거대한 투자회사의 주식가치 상승과 그 회사가 투자한 수많은 기업들의 성장에서 나옵니다. 그는 자신의 시간과 노동력을 돈과 맞바꾸는 근로소득 대신 돈이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자본소득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 월급에 연연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자들이 사용하는 가장 정교한 부의 증식 전략 중 하나인 buy, borrow, die 전략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략은 세 가지 핵심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buy, 즉 자산을 사는 단계입니다. 부자들은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우량 자산, 예를 들어 주식이나 부동산을 매입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자산을 절대 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산의 가치가 아무리 올라도 팔지 않으면 미실현 이익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025년 포브스 자료에 따르면 세계 100대 부호들의 자산 중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0.1% 미만이며 그들의 자산 가치는 연평균 8%에서 12%씩 상승해 왔습니다. 이들은 이 미실현 이익을 통해 부를 계속해서 불려나갑니다. 둘째, borrow, 즉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단계입니다. 부자들은 현금이 필요할 때 자신이 보유한 자산을 팔아 세금을 내는 대신 그 자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이를 주식담보대출이라고 합니다.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거나 생활비를 마련할 때 테슬라 주식을 담보로 수조 원을 빌린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대출은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출 이자는 사업 비용으로 처리되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산 가치 상승률이 대출 이자율보다 높다면 부자들은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현금을 사용하며 부를 계속해서 증식시키는 셈입니다. 셋째, die, 즉 사망 단계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자본주의 국가에는 취득가액 조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산 보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질 때 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사망 당시의 시가로 재설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1억 원에 산 주식이 사망 당시 100억 원이 되었다면 자녀는 이를 100억 원에 산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자녀가 이 주식을 바로 팔아도 양도소득세는 0원이 됩니다. 수십 년간 쌓인 거대한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이 마법처럼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억만장자들이 대를 이어 부를 축적하는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이러한 바이 보로우 다이 전략은 우리에게 자본주의 시스템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즉, 자산을 소유하고 이를 팔지 않으며 필요할 때 자산을 담보로 활용하는 것이 부를 증식하고 세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은 이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부를 쌓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ETF가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워런 버핏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90대 10 전략을 추천했습니다. 이는 총 자산의 90%는 S&P 500 지수 ETF에 투자하고 나머지 10%는 단기 국채에 투자하라는 전략입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단순함과 저비용, 그리고 시장 전체의 성장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개별 기업의 흥망성쇠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이 미국 경제 전체의 성장에 투자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 전략은 장기적으로 매우 높은 수익률을 기록해왔습니다. 버핏은 이 전략이 대부분의 투자 전문가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렇다면 S&P 500 지수 ETF는 왜 세계 최강의 포트폴리오라고 불릴까요? S&P 500 지수는 미국 시가총액 상위 500개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지수입니다. 여기에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테슬라 등 세계 경제를 이끄는 혁신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지수 ETF에 투자하는 것은 곧 이 500개 기업의 성장에 동참하는 것과 같습니다. 개별 기업의 리스크를 분산시키면서도 미국 경제 전체의 장기적인 우상향에 베팅하는 매우 현명한 전략인 셈입니다. 워런 버핏은 ETF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자신의 유언장에서 가족들에게도 ETF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상속받을 자산의 90%를 뱅가드 S&P 500 인덱스 펀드에 나머지 10%를 단기 국채에 투자하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버핏이 개인 투자자에게 가장 적합한 투자 방식으로 ETF를 꼽았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뱅가드 S&P 500 인덱스 펀드는 낮은 운용 보수로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대표적인 ETF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버핏은 복잡한 개별 주식 분석 대신 시장 전체의 성장에 투자하는 단순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ETF는 또한 낮은 운용 보수와 높은 유동성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펀드에 비해 운용 보수가 훨씬 저렴하여 장기 투자 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매매가 가능하여 유동성 측면에서도 매우 유리합니다. 이 모든 장점들이 결합되어 S&P 500 지수 ETF는 개인 투자자들이 자본 소득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ETF 투자가 마냥 쉽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인내심과 장기적인 관점이 필수적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 린치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100년간 미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계좌는 역설적으로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계좌나 사망한 사람의 계좌였다고 합니다. 이는 투자의 성패가 얼마나 똑똑한지보다 얼마나 오래 보유하는지에 달려있음을 시사합니다. 워런 버핏 역시 주식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로 옮기는 장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성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꾸준히 자산을 모아가며 시간을 아군으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워런 버핏의 오랜 동반자이자 버크셔 해서웨이의 부회장이었던 찰리 멍건은 투자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적인 투자는 복잡한 공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상식과 인내심, 그리고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만 있으면 된다. 6. 그는 워런 버핏과 함께 수십 년간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꿰뚫어보고 시장의 광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이들의 철학은 결국 가치 투자라는 큰 틀 안에서 장기적인 안목과 인내심을 강조합니다. 단기적인 시장 예측이나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기업의 내재 가치에 집중하며 시간을 아군으로 삼는 것입니다. 피터 린치 또한 주식시장은 예측할 수 없지만 기업의 성장은 예측 가능하다고 말하며 우리가 잘 아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 대가들의 공통된 가르침은 결국 돈을 쫓기보다 돈이 따라오게 만드는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워런 버핏처럼 수십조 원의 자산을 굴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철학과 전략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월급의 일부를 떼어 나를 위해 일할 자본으로 변환시키는 것, 즉 S&P 500 지수 ETF와 같은 우량 자산에 꾸준히 투자하는 행위는 단순한 저축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동의 시대에서 자본의 시대로 넘어가는 작은 문을 여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월급을 받지 않는 본질적인 이유는 월급이라는 형태의 소득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소득 형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은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시간과 건강을 담보로 하며 확장성이 없습니다. 반면 자본소득은 세율이 낮거나 과세 이연이 가능하고 잠자는 동안에도 늘어나며 무한히 확장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는 워런 버핏의 사례를 통해 부자들이 월급을 받지 않는 이유와 그들이 구축한 자본소득 시스템의 비밀을 파헤쳐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 속에서 우리 같은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부를 쌓아갈 수 있는지 세계 ETF 포트폴리오를 통해 그 가능성을 엿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계좌에 쌓이는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의 자유를 위한 소중한 벽돌입니다. 그 벽돌을 어떻게 쌓고 어떤 집을 지을지는 결국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매일 아침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지옥철에 몸을 싣는 여러분의 어깨에는 가족의 생계와 미래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이 얹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아 막막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가 그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어두운 밤길에서 새로운 희망의 빛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돈은 그저 숫자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만들어내는 자유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경제적 자유는 단순히 통장의 잔고를 늘리는 것을 넘어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시간을 선물할 것입니다.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 같은 대가들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단순히 돈을 불리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을 기다리는 인내심, 그리고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기만의 원칙이라는 삶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가장 밝은 빛을 발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대한 투자 여정에서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길을 잃지 않게 돕는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거친 경제의 파도 속에서도 여러분의 배가 흔들림 없이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월급쟁이도 부자 되는 법, 부자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돈 불리는 3가지 비밀이라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다룬 거시적인 담론을 바탕으로 평범한 직장인이 당장 내일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산 배분과 포트폴리오 구성법을 아주 상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 채널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경제적 여정에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경제 추월 차선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